지난 2022년 8월 8일 서울에 시간당 최대 141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40대 자매와 어린 딸이 불어난 물을 피하지 못해 숨졌습니다. 홍수 예보 시스템이 있었지만 하천 뚝이 넘치는지가 초점이다 보니 도심 주택가 침수 예측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후 도시 침수 방지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도시 침수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신림동 침수 당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당일 아침 6시쯤만 해도 강우량과 한강 수위 데이터 등엔 별 이상이 없었지만 빗발이 굵어지면서 낮 1시가 채 안 돼 해당 지역에 침수주의보가 뜹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저녁 8시 반쯤, 7시간 전에 이미 침수 우려가 확인된 겁니다. 12시 50분경에는 침수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 전에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도심 물난리 여부를 예측하려면 하수관 막힘 같은 땅 밑 상황을 아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이 하수관 내 상황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 서초, 강남, 관악 등 6개 구에 400개 가까이 설치된 하수관 수위계를 연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수관 수위 상황은 실시간 상황실로 전송되고 침수주의보나 경보 발령 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빗물바지 거리계라든지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울 6개 구 운영 결과를 분석해 연말까지 전국 확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 일대 차량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맨홀에선 물이 뿜어져 올라오고 시민들은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물길을 힘겹게 다닙니다. 당시 강남엔 1시간 만에 116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내리는 빈도는 최근 10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홍수 위험을 예측하는 홍수특보 지점을 75곳에서 223곳으로 늘렸지만 하천 유역 중심이어서 도시 홍수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경북 안동에 축구장 크기의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왕복 6차선 도로와 빗물바지, 우수관 등 서울 강남의 도로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도심은 우수관이 지하에 있어 수위 관측이 어려운 데다 인공지능, AI가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유사 공간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 6차선 도로를 재현해 놓은 도로 시설입니다. 도심 홍수의 경우 특정 강우 강도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홍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험센터에서 데이터를 얻어냅니다. 우수관이 60% 막혀 있는 상태에서 시간당 1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을 가정해 물을 흘리자 맨홀 뚜껑은 30초를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물질 막힘과 관 노후화 등 여러 변수를 대입해 다양한 홍수 발생 데이터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측정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실험장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실험들로 AI 홍수 예측 모델은 장마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지난해 7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 충남 서산의 한 도로. 차량 8대가 침수돼 2명이 숨졌는데 이 가운데 60대 운전자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3년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차량 침수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는 가운데 국립소방연구원과 함께 차량 탈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일반 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강화유리입니다. 머리 받침대로 가장자리를 수차례 가격하자 유리가 깨졌고 비상망치 역시 비슷했는데 펀치형 비상탈출 도구는 비교적 적은 힘으로도 유리를 파손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형 탈출 도구 역시 파괴력은 뛰어났지만 차량 위쪽에 얼마나 잘 고정시키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비상탈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유리를 부술 때 가운데 부분보다는 비교적 약한 부위인 가장자리 쪽을 타격하신 게 훨씬 더 쉽게 유리를 부술 수 있습니다. 반면 최신 차량과 고급 차량에 많이 적용되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달랐습니다. 머리 받침대는 물론 비상망치 등 탈출 도구를 사용해도 충격 부위만 일부 파손될 뿐 탈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중접합 유리는 강화 유리와 달리 한 번에 부서지지 않고
이렇게 충격한 부위에만 구멍이 뚫립니다. 외부 유리층이 깨지더라도 내부 중간막이 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중접합 유리는 창문을 깨고 탈출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이 완전히 잠기기 전에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중접합 차입 유리는 유리 사이에 필름이 남아있어 쉽게 파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침수 사고 시 전자장치가 작동하는 시간에 곧바로 창문을 여시거나 트렁크를 여는 등 탈출 경로를 확보하시는 것이 모든 차량 유리 하단에는 종류가 표기돼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자신의 차량에 어떤 유리가 적용됐는지 미리 파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소영입니다.